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기온 차이가 좀 심하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 좀 계시던데 우리 건강에 유의합시다. 네, 좋은 계절일수록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밋밋한 하루였다. 네, 파웰의 인플레이션 발언, 경기도 나쁠 수도 있고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인플레이션 고평가, 그 다음에 고용 감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파월의 발언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PMI 지수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파월의 인플레이션 염려 발언이 그 다음에 고평가 염려 발언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 정도 이해는 시장에 큰 악재는 없었는데 시장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130억 불? 그 다음에 EPS가 3.03? 생각보다 더 좋았는데 한 4% 정도 오르다가 다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보합 수준까지 오르는 그렇게까지 시장을 시키는 건 아니었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한국 시장도 뭔가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릴 것 같은 모습. 거의 모든 주가 그래프가 특히 뭐 소부장 같은 데 이런 식으로 90% 섰죠. 네, 바닥에서 이렇게 빠지다가 옆으로 기다가 거의 이렇게 90% 근처로 쓰는데 이 정도면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 단기간에 너무 과열된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빠지면 대기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또 확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크게 빠지진 않지만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 이 정도로 보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최근에 좀 구독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한 4년 했는데도 10,000명이 안 넘는데, 물론 뭐, 유튜브를 욕심은 없는데,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수양하는 입장, 이런 입장, 여러분과 소통하는 창구로 보고, 주로 이제 카페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유튜브도 워낙 요즘 경쟁이 심하죠. 네, 주위에 제 유튜브 좀 많이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16, 나스닥은 마이너스 0.89, S&P 500은 마이너스 0.53. 좀 조정치고는 둔탁하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가 좀 둔탁하네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마 0.35 이 정도 빠졌고 TSMC에는 크게 오른 정보는 눈에 안 보입니다. 파웰, 인플레, 고용 악화, 양방 위험이 있다. 네, 미 증시는 고평가됐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평가 이야기, 자기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앞에 고평가 이야기는 좀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요소를 그나마 찾는다면 이 고평가 발언이다. OECD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9에서 3.2%로 관세는 26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아직 기업들이 관세 증가, 가격 증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한 거죠. 아마 내년 정도에 기본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그러면 누군가는 올릴 수밖에 없는 것. 트럼프 유엔 연설에서 이민 정책을 강조했다. 불법 이것이 감옥행.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도 미국 국민들 대부분의 백인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지지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혐오하고 중국인을 다 내려 몰자 그들이 우리 뭐 의료보험을 약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동한다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는 거죠. 사실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이 내는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쓰는 것보다도 보험료를 더 적게 쓴다는 이야기가 확실히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인들 몰아내고 뭐 연변하지만 몰아내면 식당부터 안 돌아가요. 식당 안 돌아가고 우리 이제 젊은 층 엄마들 예 부는 사람 없는 거죠. 네. 이 일을 한국 아줌마가 할 겁니까? 네.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뭔가 체계를 잡아서 관리를 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 9월 S&P 제조업지수 PMI 52, 서비스 PMI 지수 53.9 아주 좋습니다.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 서베이 지수는 상당히 미래에 대한 지수기 때문에 심리 지수기 때문에 미래를 그렇게 어둡게 보는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가 러시아 에너지를 끊어라 유럽에 강하게 이야기했죠. 특히 헝가리가 러시아 원유를 계속 쓰는데 헝가리가 약간 친러 성향인데 굉장히 한 방 날린 것 같아요.
오라클과 오픈 AI가 텍사스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이네. 예정이네요. 오늘 오라클도 많이 빠졌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익 실현이다. 보잉과 팔란티어가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다 빠지는데 오늘 팔란티어가 1% 넘게 상승한 원인인 거 여기에 있네요. AI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팔란티어 저는 170달러 오면 좀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8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분기 매출이 113.2억 달러, EPS가 3.3달러 예상을 상회했는데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는 모습 시간에서 시장은 예상은 111억 불, 그런데 매출은 113억 불이 나왔고 EPS는 2.77달러를 예상했는데 3.04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AI 서버용 고대역폭 같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수요 증가와 D력 가격 상승에 힘입는 좋은 모습은 보였는데 이미 선반영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앞에서 우리 이제 파일마저도 고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평가다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은 지금 22.8, 거의 23배까지 올라와 있죠. 저는 뭐 거의 고평가는 다 왔다. 23배인데 과거 가장 높을 때가 27배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3배 이상에서는 좀 고평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10배에서 11배까지 올라왔으니까 11.5배인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밸류에이션 여유는 충분하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 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마이너스 0.8% 하락, 96.987 지수는 원달러는 0.3% 약세, 1395원. 굉장히 박스권인데 1400원대를 한번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부딪히는데 이 무역 수지하고 그 다음에 3,500불에 대한 방향성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아요. N달러는 0.09% 강세 147.58엔, WTI는 2.25% 상승을 했네요. 러시아 거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WTI는 2.25, 제 원인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가격 0.45% 상승 3,791.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590, 1.1bp 하락, 10년짜리는 4.117, 3bp 하락. 살짝 좀 강세로 돌아섰다. 금리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1.41% 하락 428달러. 오라클 4.66. 굉장히 오라클이 많이 빠졌네요. 312%. 어제 이제 많이 올랐는데 토해내는데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사라. 한 배짜리 하나 하고요. 두 배짜리를 섞어 사라. 인생을 거칠 것이다. 목표 2조 달러. 지금 9천억 불 정도 하는데 2조 달러가 목표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2.85% 하락 178달러. 브로드컴 0.1% 하락 338달러. 계속 브로드컴이 좀 조정을 받는데 300달러 근처에 오면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팔란티아 1.78% 상승 182달러. 애플 0.73% 하락 254달러. 마이크로는 장중에는 166달러에서 2%, 1. 몇 프로였는데 시간 외에서는 4%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살짝 플러스인 것 같아요. 이미 선반영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인라인딜이 마이너스 1.35, 노보르니스크 1.98. 상당히 안 좋네요.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던 메세라는 0.77% 하락, 60% 넘게 상승하다가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크지는 않았다. 그만큼 강세다. 어제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우리 이제 카페에서 D&D 파마텍을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에 저는 추격해라, 매수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렸죠. D&D 파마텍이 2.2조이기 때문에 5조까지는 갈 것 같다. 인텔은 2.24% 상승, TSMC도 3.49, 반도체 주주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비트코인 마이너스 0.35, 11만 1743달러. 이더는 4,161달러. 살짝 올랐습니다. 뉴스케일파가 오늘 많이 빠져서 7.7%. 원인을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데 반대로 오클로는 상승해서 0.17%, 140달러. 서로 모양이 반대로 가는데 미국에서도 온전하면 오클로를 먼저 치지 SMR보다는 오클로를 더 먼저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형 원자로를 설계하는 기업이고 재사용도 가능하고 연료를 이러한 것들을 장점이 있습니다. 네, 코어 2번은 오늘 마이너스 2.05, 네, 130달러,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서 200달러까지 가자. 서클은 4.5% 하락, 131달러로 약세로 마감을 한 하루다.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들은 어제 3,414억 달러, 14억을 코스피에서 샀고, 코스닥은 1,274억을 팔았습니다. 이익 실현을 한 거고, 이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산 금액이 거의 7, 80% 될 것 같아요. 네, 선물은 511억 상승 이렇게 샀습니다. 증시 잔고를 보면, 자금을 보면, 이 고객의 탑은 72조, 신용은 22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도 반도체 여러 가지 좋은 호재가 있어서 반도체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반도체 상승 포인트를 한번 보자. 첫째는 뭔가 부족함이 발생하고 있다. 반도체 메모리 공급의 쇼티지와 업사이클, 또 2026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 일단 부족함, 뭔가 쇼티지가 시장의 가격을 올리며 반도체와 소부장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죠. 네. 2026년 레거시 메모리 업사이클이 찾아온다. 레거시 메모리. 25년 1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공급 억제에 기반했다면 현재 2026년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 25년은 공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26년은 수요 부분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보수적 카펙스, 낮은 가동률과 같은 환경은 소부장 업체의 실적 성장에 부정적이었죠. 2025년. 반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급 균형을 깨지 않는 산에서 점진적 투자 확대 및 가동률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부장 업종의 전반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 이 핵심은 서버다라는 거죠. 26년의 서버. 26년 일반 서버 출하량은 YY로 9%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비만 치료제나 항암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교체 주기의 도래와 AI 출원 수요의 폭증 속에 연상량에 대한 분배 필요성 급증에 기인하고 있다. AI 서버 대비 범용 D램과 낸드의 원가 비중이 높은 일반 서버 수요 증가로 레거시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레거시 메모리에는 일반 범용 D램과 랜드가 들어가는데 일반 서버 수요가 26년에 폭발적으로 당연히 AI 출원 시장의 수요 폭발로 늘려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할 것이다. 올해는 공급 억제로 주가가 올랐으면 내년에는 수요로 이럴 때 제일 많이 오르죠. 공급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때. 또 최근에 HDD 수요를 대체하기엔 이 SSD 수요의 폭증은 업사이클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HDD와 이 SSD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콜 데이터의 저장 사용하는 NLHDD 공급이 심화되며 리드 타임이 52주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리얼 로케이션 HDD는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대체적으로 이 SSD가 각광을 받으며 급속히 수요 증가 전망치가 상향을 하고 있다. 밤에 여전히 공급업체 가동률은 피크 대비 7,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올라간다면 이제 공급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그렇다면은 전공정, 후공정, 소재 모두 다 주가가 늘을 수밖에 없는 것. SSD나 HDD 등 스토리지 업체들은 9월 들어 잇따른 가격 인상을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 HDD와 이 SSD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도체를 가지고 뭔가를 저장하는 낸드를 만드는데 HDD 형태 이렇게 통으로 뭔가 도람통으로 우리 이제 옛날에 그 판도라 가듯이 이렇게 만든 거 HDD 하드 디스크 디스플레이. 네. 다음에 ESD 엔터프라이즈, 네, Solid State Drive, 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엔터프라이즈 SSD. 얘는 이제 반도체를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정기적으로. 얘는 이제 이런 디스크로 만들어 놓은 거고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하고 솔리드 스테이트 이렇게 반도체 묶음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각각 차이점이 있는 거죠. 먼저 저장 방식. 이 하드 디스크 디스플레이는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켜 데이터를 읽고 쓰며
기계적 부품 등이 필요하다. 헤드나 액추에이터, 암 등. SSD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며 회전 부품이 없어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 서로 방식이 다르죠. 얘는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하드디스크를 지탱해주는 기계적 부품이 있어야 되고 뭐 돌아가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SSD는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딱 묶음으로 나오는 거 서로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럼 속도와 성능을 보면 누가 낫냐? SSD는 HDD보다 데이터 읽기 쓰기 속도가 훨씬 빠르며 부팅, 시간, 프로그램 실행, 파일 로딩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HDD는 플래터, 회전 속도에 제한이 있어 속도가 느리다. 아하. HDD는 뭔가를 읽어내는 속도는 느리다. 반면에 SSD는 읽어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부팅도 빠르고. 내구성 및 신뢰성을 보면 SSD는 기계적 부품이 없어 충격에 강하고 발열과 소음이 적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렇죠. 반도체로 플래시 메모리를 묶어놨으니까. 반면 하드디스크로 만든 것 충격이나 진동에 취약하고 오래 사용할수록 기계적 마모 성능이 저하된다. 모든 것들이 SSD가 우수한 모습. 용량과 가격,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HDD는 용량 저장에 유리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원래 이것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SSD는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이 비싸지만 최근에는 용량과 가격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SSD, 이것을 기업용어로 하는 게 eSSD다. 용도, SSD는 빠른 속도와 내구성이 중요한 게임, 영상 편집, 부팅 등의 성능이 우선시되는 환경에 적합하다. HDD는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거나 비용 효율이 중요한 경우 장기 보관 등에 적합하다. 이처럼 SSD는 속도와 내구성에서, SSD는 대용량과 경쟁성에서 각각 강점을 가지므로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은 eSSD, SSD의 승자로 SSD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앞에서 NLHDD 용도라고 했는데, NLHDD 용도는 데이터 백업 아카이빙, 클라우드 스토리지, 빅데이터 센터, 니어 로케이션, 하드디스크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반도체 수급과 공급의 물량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게 최근에 2017년에서 18년 케이스가 있었고 2020년에서 21년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당연하게 메모리 IDM 종합반도체 업체, 장비, 소재, 부품을 막론하고 동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관찰됐다. 업사이클에 들어갔을 경우 장비 업종과 메모리 IDM의 실적 전망치 상향이 가파른 반면 소재, 부품은 주가 상승이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선행한다. 즉 종합반도체는 동행하는 모습이 있지만 소재와 부품은 선행해서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3분기 실적을 까봐도 그렇게 소재 부품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향후에 대비를 해서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신중한 공급 증가에 따라서 가격 상승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소재 부품 업종의 주가로 밸류에이션이 확장에 기반해서 우상해야 한다. 소재 부품 업종은 주가가 밸류에이션의 확장에 기인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장비 투자 계획의 점진적 확대가 향후 예상되고 DRAM은 삼성전자의 P4, SK하이닉스의 M15X 등 신규 팹 장비 반입이 2026년에 본격화됐다면 1년 전에 오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받아서 만들고 이것을 분할해서 조금씩 실적에 반영한다면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소재 부품 쪽에서 실적이 올라가고 미리 선반영이 됐는데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내년 상반기에 피크를 칠 것이다. 또한 HBM을 대응해서 일시 일비 DRAM 전환 투자와 eSSD 수용을 대응해서 200단 이상의 낸드의 전환 투자가 동반되면서 소재와 부품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가 반도체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공정과 소재와 부품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후공정은 왜 오르냐?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HBM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공정을 남에게 아웃소싱을 줘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고정비 효율화를 위해서 후공정을 외주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공정을 맞춰서 외주 업체인 테크윈 이런 정도,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SK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SK 하이닉스의 클리닝 공간이 빠듯한 상황. 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부채가 늘어나면서 외주에 대한 비용이 능가한다. 후공정 사업은 고정비 비용이 45%는 매우 높아서 외주 전환 시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후공정 업체가 올라가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사란 이야기죠. 네, 늦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좀 조정받을 때 살 게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에 못 사면 포모에 시달릴 것이다. 미국 증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밀렸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승 랠리가 너무 과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장세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매우 강하고 본능적이기에 다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미국 투자들이 서서히 밸류에이션 고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기 시작했으며 어느 한순간 누구 권위 있는 사람이 고평가다. 오늘 파웰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시장을 한번 기본적으로 박살낼 가능성, 또 어느 헤지펀드가 고평가라고 해서 어느 기업을 또 집중 공략할 때 주가가 하락하면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단기 하락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있다. 그러나 10월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하죠. 또 내년 주가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펌프질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10월 초 주가는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한국 증시는 미국 시장 영향으로 단기 이익 실현 물량, 차익 물량의 증가가 전망되나 금반지든 반바지든 주가가 하락하면 단기 매수 대기 물량의 수요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돼 보합, 약보합 정도에서 시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로 봤는데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좀 실망스러운데 차익 매물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사고 싶은 종목이 없으면 향해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생기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원전, 기타 여러 종목들의 급한 상승으로 주가 그래프를 살펴보면 거의 90도 각도로 딱 오르면서 단기간에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좀 멈춰서 쉬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매수하고 보유한 종목들의 그래프와 밸류에이션들을 한번 점검하자. 그리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내년 실적을 다시 한번 전망을 하자. 아시겠죠? 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소문만 듣고 사시면 여러분 또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급한 추격 매수는 비추이며 그동안 많이 먹은 종목들에게 이익 상승해서 올라오거나 살짝 강보합으로 오려면 소폭 이익을 실현하자. 한 10에서 20%는 한번 현금을 마련해 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밋밋한 하루였지만 조정이 나타난 하루였다. 한국은 어제 이제 조정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조정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 반도체 많이 올랐던 로봇 이런 종목 중심으로 이익을 좀 쏟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또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은 견고하기 때문에 살려면은 막 이익 쏟아질 때 사서 뭐 오늘이나 내일 뒤집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고 이 다음에 추가로 가지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강보합으로 올라오면 한 1, 20%는 팔아주자. 팔아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좀 제 카페 좀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스터디 모임 하지만 이번 주에는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10월 투자 전략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여의도에서 합니다. 네, 불꽃 축제도 하니까 같이 오셔서 오전에는 오전부터 4시까지 공부하시고 4시 이후에는 또 가족들과 북권놀이 보고 1타 2피 괜찮습니다. 좀 차량이 불편하긴 한데 오셔서 이 가을을 느끼는 그런 의미 있는 스터디 모임 여러분들 스터디 모임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십시오. 밑에 스터디 모임 방법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용 내고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스터디 모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반도체가 옵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